달 거주해온 외국인이 전파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 늦지 않게 집을 담보 삼아 노후 자금을 받으려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50년 전 태풍 베티가 한반도를 강타할 때 주민 198명이 지름 4m 물탱크에 올라 생존했던 기적의 그날을 재현했습니다. 집무실을 대폭 줄인 김영환 지사가 도청을 재배치하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차 없는 도청 실험이 이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 감염자가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두 번째 감염 사례로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인도를 거쳐온 외국인인데요. 청주에 거주해온 터라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 10여 개 나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BA.2.75. 인천에서 국내 첫 사례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청주에서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인도 델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외국인입니다. 인도를 통해 모국을 오가다 변이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미 일주일의 격리를 끝내고 지난 13일부터는 평소처럼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는 모두 변이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지만 확진 판정 이후 질병관리청이 검체를 넘겨받고 변이 여부를 분석하는 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지자체에서 확진된 검체 확인부터 또 도착까지 7일이 소요가 되었고 또 분석에 7일이 소요되어서 2주가량의 분석 기간이 소요되었다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뒤늦게 진행된 역학조사를 통해 찾아낸 밀접 접촉자는 18명. PCR 검사가 진행 중인데 먼저 검사받은 4명 가운데 1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BA.2.75 감염자가 국내에 입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인 이틀 사이에 접촉한 지인으로 지난 14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인 역시 BA.2.75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질병관리청에 변이 검사를 의뢰한 상태. 중대본 발표대로라면 이 결과도 빨라야 일주일 뒤에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최종 접촉일로부터 2주간 PCR 검사가 2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사한 당시에는 또 음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종 노출일부터 음성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은 음성이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일차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 안팎을 오가며 다시 코로나19 확산세에 접어든 충청북도. 전파력이 가장 센 데다 면역 회피 능력까지 갖춘 걸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50년 전 태풍 베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당시 단양 남한강의 시류섬이라는 곳에서 주민 198명이 지름 4m의 물탱크에 올라 꼬박 밤을 새우며 희생을 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까지 불렸던 당시 일을 재현하면서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다시 상기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월 19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972년 태풍 베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물난리는 충북 단양군의 한 섬에도 닥쳤습니다. 자정 34가구 주민 242명 중 198명이 황급히 몸을 피한 곳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물탱크 위였습니다. 높이 7m에 지름은 4m. 아이와 여성들은 가운데 웅크린 채, 남성들은 바깥을 빙 둘러 팔짱을 낀 채 물탱크에 올라섰고 그 자세로 14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어린애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 했는데 그 아주 진짜 얼어가지고 서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래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한 여성이 안고 있던 100일 지난 아기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숨졌지만 물탱크에 올라간 주민 197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탱크 옆 소나무 원두막에 매달려 있던 7명은 결국 물에 휩쓸려갔습니다. 그때는 막 그냥 어떻게든 그냥 아무것도 모르 생각 없이 그냥 우선 여기 시간만 가야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바닥이 물이 다 찼으니까 이제. 50년 뒤 시루섬 인근 학교 중학생 197명이 지름 4m 크기의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물탱크 생존 주민과 같은 숫자입니다. 인원이 늘어날수록 옴짝달싹 몸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올라가서 3분만 버티는 거였지만 14시간은 어떻게 버텼을지 의문이에요. 마을 전체가 잠기는 물난리를 겪고도 대부분이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시루섬을 관광 명소화하고 있는 단양구는 다음 달 사망자들을 위로하는 천도제도 지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치솟던 주택 가격이 올 들어서는 확연히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 보니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69살 한대성 씨 부부는 지난 4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언제 값이 내려갈지 모르는 아파트를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매달 140만 원 정도 연금을 타서 생활비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한테는 부담 안 주고 나도 노후에 여유 있게 걱정 안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입하게 된 거죠.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충북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명보다 23.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무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나 용돈을 주던 자녀들 상황이 나빠진 탓도 있지만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현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65살을 기준으로 집값이 5억 원이면 한 달에 12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4억 원으로 떨어지면 연금 금액도 10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입 당시 산정된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오르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금리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주택연금 월 수령액도 줄 수 있어 당분간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자신의 집무실을 대폭 줄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 발 더 나아가 도청을 재배치하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영환표 공공기관의 실험이 충북도청에서 추진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비 오는 날 충북도청. 주차 공간을 찾는 차들이 여기저기서 뒤엉킵니다. 도청의 주차 공간은 380여 대로 하루 1000대 육박하는 이용 차량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청과 도의회를 합한 내부 공간도 시행령이 정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좁은 사무실에 사물함을 복도에 옮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청 별관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는 못 미쳐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100이 기준이라고 하면 좀 뭐 투자 심사할 때 보면 한 90 정도만 허가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집무실을 4분의 1로 줄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엔 아예 도청을 재배치하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개인 공간을 줄이고 회의와 공유 공간을 늘리는 사무실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으로 꾸민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의 경우처럼 사무실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현재같이 갇힌 공간에서는 창의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외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휘어 차 없는 도청으로 만들고 주차 타워를 설치해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도의회와 도청 별관 신축으로 도청 재배치가 어차피 필요한 시점인 만큼 김 지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는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주차 타워는 도의회 설득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황영호 의장에게 당장 상임위 재배정은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우선 고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오늘 열리는 2차 본회의에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상임위 배정에 항의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 13일 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나 지자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채 무대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20년 넘게 한국무용단체를 꾸려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문화있다 시간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발굴해 충북 창작무용계의 새 춤길을 열고 있는 성민주 무용단을 조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맨몸으로 바닷속을 누비며 물질하는 해녀들의 팔다리 움직임에 영감을 받아 창작된 오돌독이 춤입니다. 조선시대 전역에 널리 퍼졌던 가락이 제주도에 유입돼 정착한 민요 오돌독이에 맞춰 무용을 창작했습니다. 자맥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복 따고 뭐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세종대왕이 약수로 눈병을 고치기 위해 소환왕후와 함께 초정의 행차에 행궁을 차렸다는 역사에 기반해 왕후가 만백성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을 만들었고 1689년 남인이 희빈장 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을 몰아낸 사건 기사왕국을 모티브 삼아 옥천 출신 대표적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삶을 창작무용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전통춤을 기반으로 했지만 팝핀을 그간에서 녹여내기도 했고 연극과 국악을 담아 참신한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팝핀 동작이 한국무용을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움직였어 관절 움직이잖아요. 저희 한국무용도 관절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탁 이게 멈춘 게 팝핀인 거고 흘러가는 게 한국무용이라는 저는 어떤 그런 차이점을 그래서 제가 접목을 시켰을 때 되게 이것이 아구가 맞듯이 되게 잘 맞아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시도했을 때 지역에서 순수 전공자들이 별의 소원 아이야 그리고 되게 이상한 무용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무 앞서가서 좀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 대표는 처용무, 태평무, 김백봉 부채춤 등을 전수받는 등 전통을 계승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우리 역사 이야기를 발굴해 창작하는 일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아 수십 년간 장수하는 외국 공연처럼 우리 이야기를 소재로 세계적 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충북의 스토리를 개발해서 창작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이런 충북의 스토리가 있었고 와 세계적이다. 세계에 나가서도 감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작품을 이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충북의 대표 무용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민주 무용단의 시초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DH, 청주 댄스하모니라는 이름의 약칭으로 청주대학교 무용 전공자들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장르를 넘나들어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생업, 가정 등 이유로 대표를 포함해 단원이 3명까지 줄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꿋꿋이 자립하며 현재 10명 단원들이 곳곳에서 전통춤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죠. 지원금을 따내기도 힘들고 작품을 구상하고 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펼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요.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단 예쁘게 공연하고 알려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춤을 더 출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아니면 좀 더 보람 있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거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MBC 뉴스 조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30차례 증해 운영됩니다. 청주와 북청주, 오창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외버스 3개 노선이 하루 57회에서 87회로 늘어납니다. 충청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이동 수요가 늘어 차량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 노선을 늘려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밖에 여객 터미널과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소독과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위원회의 2022 주요 사업 추진 보고회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최석호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UC 버클리 무도연구소장인 안창식 교수, 한국무예총연합회 차병규 회장 등이 참석해 올해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최종 결승전이 치러지는 2022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100개국 이상의 참가자들이 각국의 무예 시연 영상을 통해 겨루는 대회로 이시종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세계 유일의 온라인 무예 마스터십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설비 기업인 엠플러스가 새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청주에 짓기로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청주 옥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엠플러스는 청주 국사 일반 산업단지에 5년간 1,000억 원을 들여 자동화 설비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엠플러스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으로 핵심 기술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음성 지역사랑 상품권인 음성 행복페이 구매 한도가 줄어듭니다. 음성군은 국비 지원 축소 등에 따라 1인당 음성 행복페이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다음 달부터 내립니다. 다만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할인 혜택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음성군은 국비 지원 예산을 모두 소진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석 이후부터는 6%의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음성 행복페이 누적 발행액은 1,830억 원입니다. 방사관 가속기가 들어설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부지에서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 168점이 출토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동안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와 가자리 일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개발 예정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벌여 청동 숟가락편 등 고려 유물 8점과 기와 사기 조각 등 조선 유물 160점을 발굴했습니다. 청주시는 90일에 걸친 매장 문화재 공고 이후 이들 유물을 국립박물관 등에서 보관할 예정이며 현장 보존 대상이 아니어서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동군이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점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1년에서 4년 이내에 창업한 만 45살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하반기 20곳을 선정해 점포 한 곳당 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영동구는 참여자들이 29일까지 신청하면 2차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동구는 지난해 예비 창업가 6명에게 개업 지원금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실내 빙상장이 무더위 쉼터로 개방됩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실내 온도가 12도로 유지되는 빙상장 내부 공간을 9월 말까지 피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1,000여석 규모의 2층 관람석 전체를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빙상장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습니다. 단 빙상장은 요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학교 무한 상상실이 올해 14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